자, 223페이지로 갑니다. 대리건에 제한 첫 번째 124조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금지입니다. 자, 이 파트도 단일 문제로는 뜨지 않고 종합적인 지문 중에 삽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넘기면은 그 박스에 판례가 있죠. 예. 판례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설명을 합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금지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죠. 왜 금지를 하느냐 볼게요. 자신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대리권을 갑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갑이 그 토지를 누구에게 팝니까? 자기에게 판다 그죠? 즉 한편은 본인을 대리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한편은 뭐요? 자신이 상대방인 매수인의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이를 자기계약. 그럼 당연히 뭐요? 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헐값을 팔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에겐 손해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달라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뭐요? 혼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쌍방, 본인 모두를 대리하여. 그때는 불편부당하게 뭐요? 쌍방을 공평하게 대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을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죠? 그래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같은 자기가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2번 효과. 근데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뭐요? 이와 같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대한 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대리권도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 그러면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가 되겠죠, 그죠? 자, 왜 허용치 않는다?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도 뭐요?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한 건 굳이 금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자, 볼게요. 124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무조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럼 반대로 해석은 뭐예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즉 자기계약이죠. 동일한 법률행위에 가서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죠? 즉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자기가 쌍방 대리라도 본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허용이 된답니다. 자, 의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줄 2번의 효과.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 원칙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했다 그죠? 무권 대리 문제가 됩니다. 자, 넘깁니다. 224페이지에. 이와 같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도 본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기억,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은 허용됩니다. 왜 채무의 이행은 허용이 되느냐? 이 부분 뭐요? 이미 계산은 끝난 겁니다. 사후적으로 뒤처리하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요. 사장입니다. 격리부장이요. 격리부장이 월말이 되면 뭐요? 사장을 대리해서 사장의 예금 통장부터 예금을 인출해서 직원들의 통장에다가 월급을 넣어주는 이 같은 대리 행위를 하고 있다 그죠? 그때 자기 통장은 쏙 뺍니까? 아니죠, 그죠? 자기도 한 달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죠? 그때 자기가 사장을 대리해서 자신의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미 계산은 끝난 거예요. 사후티 수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채무행은 허용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넓힙니다. 둘째 줄.
따라서 채무행위 허용되기 때문에 채무행위가 뭐예요? 동일시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본인에게 손해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가능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이 뭐예요? 이미 매매는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서로로 뭐예요? 등기만 넘기는 게 남았다. 그럼 각각 법무사를 따로 고용치 않고 한 명의 법무사에게 맡긴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허용됩니다. 쌍방 대리가 허용되고. 그 다음 앞부분요. 주식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냥 사고 팔고 하죠, 그죠? 근데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이제는 주주가 아니죠, 그죠? 양수인이 주주됩니다. 그때 기존의 주주 명부에 양도인으로부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뭐예요? 양수인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주식의 명의 개설을 하는데 애탁 결제에서 뭐예요? 그냥 컴퓨터 창 보고 자기가 합니다. 상관없다, 그죠? 이미 이해 관계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가 뭐예요? 법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채무자, 채권자에게 내어주는 거 상관없다고 하죠. 쌍방 대리하는 거. 또한 사채 알선업자가 뭐예요? 대주와 차주를 모두 대리해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니은 체크할게요. 이와 같이 채무의 이행은 왜 허용돼요? 이미 계산은 끝났다, 그죠? 그렇지만 반대로요. 채무의 이행같이 보이더라도 뭐예요? 새로운 이해 충돌의 염려가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채무 이행은 뭐예요?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만 허용이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거. 즉, 겉으로 채무 이행 같이 보일지라도 뭐예요? 어떤 본인에게 새로운 어떤 손해 염려가 있는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그죠? 경계도 똑같습니다. 그 개념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시 배울게요. 그 다음에 본인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데 그죠? 다툼 있는 채무를 대리 덜컥 갚으면 말도 안 되겠죠. 또한 뭐요? 아직까지 약속한 기한도 도래치 않다 그죠? 기한이 도래치 않은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요? 항변권이 붙은 채무를 변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채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뭐요? 다툼이 없는 뭐요?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이행 같은 새로운 손해 염려가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는 탕구리요. 왜 금지한다 그랬죠? 본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로 해서 하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도 본인에게 뭐요? 유리한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가능한지 보세요. 한 명이 두 명으로부터 뭐요? 동일한 아파트를 입찰받아 달라는 대리권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다수야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 보세요. 아버지입니다. 우리 미성년자요. 아버지가 자신의 부동산을 자식에게 정려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정려자고 자식은 수정자다 그죠? 근데 자식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 뭐요? 법정 대리 맞죠? 그래서 갑이 혼자서 뭐요? 한편은 자기가 정려자 입장에서 한편은 뭐요? 자식의 대리를 대서 수정자 입장에서 혼자서 정려 계약을 체결한다. 혼자서 하니까 뭐요? 자기 계약 맞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가 자식에게 불리입니까? 자식에게 무조건 유리요? 유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당연히. 불리한 것만 금지됩니다. 적용 범위,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대리 제한은 119조 조문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에 달리 정한 바 있다면 그때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즉 본인에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원칙은요.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에서 공동 대리 제한이 있거나 본인이 뭐요? 공동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는 그때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바를 떠올려 볼게요. 법인에게 이사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공동대표가 원칙입니다. 각자 대표 권세요? 각자 대표 그죠? 똑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자, 일단 나머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제일 밑에 위반의 효과. 그래서 공동으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뭐예요?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를 해버렸다. 단독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만 애적 조건하에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여기까지만 욕심을 낼게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그 조문 정도까지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FG 대리권의 남용. 자, 이 부분은 일단은 개념 정도는 익숙하도록 다시 노력할게요. 이사가 가지는 대표권을 남용했던 뭐예요? 이건 대표권 남용이다, 그죠? 똑같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이든 대표권 남용이든 같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본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갑에게 줬습니다. 담보 대출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A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으세요? 없죠, 그죠? 즉, 대리인이 정상적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무권 대리 아니요. 유권 대리입니다. 유권 대리. 근데 문제는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원칙 우리 생각에 누구를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그죠. 근데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착복을 했다. 이와 같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을 배신한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뭐예요?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이사가 했다면 뭐예요? 대표권 남용이 됩니다. 남용. 자, 그런데 효과를 볼게요. 일단 교재 보지 마시고. 그러면은 약속한 날짜가 됐어요. 1억 원을 담보대출했어요. 그때 본인은 약속한 날짜에 대리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담보대출한 돈을 은행에다가 변제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원칙 대리권 남용행위는 유효합니다. 자, 왜 유효하냐? 자, 보세요. 자기가 갑을 믿고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줬죠. 그자가 자신을 배신하는 이와 같은 위험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됩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자기가 이자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 대리권 남용행위는 유효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를 할 필요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죠?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죠. 또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고 대리권 남용 행위는 본인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전 어디를 보더라도 대리권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대표권 남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때 유사관계에 관한 조문을 끌어다 써서 해석을 하더라. 이때 어떤 용어를 썼죠? 유추라는 단어를 썼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유효.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때 무효. 여기 뭐죠? 대표적인 게 비진입 표시죠.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비진입 표시하는 107조를 근거로 뭐요? 원칙은 유효나 예외적으로 무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일단 개념을요. 대리권 남용이라면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했다, 그죠? 즉,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무권 대리 아니에요. 다만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본인을 배신한 이와 같은 대리인에게를 대리권 남용 효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뭐요? 당연히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 그 행위는 유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할 때는 그때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다 그죠? 그때는 본인에게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로 갑니다. 이 부분이 논점이 되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단서는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 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소멸하냐. 127조와 128조에 걸쳐서 규정을 둡니다. 자, 볼게요. 127조. 대리권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인의 사망. 그럼 두 번째로요.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이 되죠. 자, 이 어떤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의 공통된 소멸 사유 127조에서 규정됩니다. 첫 번째 뭐요? 누구의 사망요? 본인의 사망입니다.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 행위가 필요한 자가 없어진다 그죠? 그럼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소멸합니다. 일단 법문은 보지 마세요. A까지는 우리 민법 총칙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는 제목 정도.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의 사망요?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 행위를 할 자가 없어지죠. 그럼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소멸합니다. 자, 굳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입니다. 자, 요거만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어디로 가시냐면은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자, 228페이지를 보니까 가운데 117조가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죠? 다시 돌아옵니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의 부동산을 엄청나게 헐값으로 상대방에게 매도했다. 그럴지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누구에게만 생겨요? 본인에게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심판 받은 자라든지 뭐요? 파산 받은 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처음에는 완전한 자를 선임한 데 그죠? 도중에 이자가 성년 후견 심판을 받다. 파산이 되었다 그죠? 그럼 본인이 믿을 수 없게 되죠. 따라서 그 경우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를 선임하면 문제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3번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요것만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어떤 파산자가 되었던 뭐요?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던 타인의 대리인이 되는 게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뭐요? 해석하면은 처음부터 뭐요? 이런 자를 선임해서 문제 안 된다 그죠? 처음에는 완전한 자로 선임을 했는데 도중에 성년 후견 심판 또는 파산 받은 자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요. 성년 후견 심판만이 대리권 소멸 사유죠 그죠? 그래서 한정 후견 심판은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지금까지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된 소멸 사유를 봤습니다.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대리권 소멸 사유 128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요것 때문에 앞에서 용어를 설명했어요. 자, 이자가 직원이었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어요. 여기 대리권의 발생에 원인된 여러 고용관계 등을 원인된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법률관계라 했죠. 그죠?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 용어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조문을 볼게요. 128조 225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법률행위는 원에서죠. 이미 대리인을 말합니다. 대리권은 전조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서 소멸한다고 하죠. 즉, 이자가 격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대리권을 맺겠죠. 회사를 관뒀습니다. 당연히 금융대리권은 소멸하겠죠. 그죠? 즉,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하면 이미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요.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숙건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이미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첫 번째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법률관계가 뭐예요? 종료 안 됐더라도요. 숙건행위를 처리하면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즉, 이자가 여전히 회사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인사 이동으로서 격리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 이자가 가졌던 금융대리권은 빼앗고, 그죠? 누구에게 다시요? 새로 신인 격리부장에게 맡게 되겠죠. 따라서 원된 법률관계 종료, 숙건행위에 처리했으면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은 개개 법조문에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기출 문제 있죠. 요것만 해석하면 다 됩니다. 이해가. 자, 볼게요. 갑은 을의 대리인이다. 갑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첫 번째, 법정 대리인 갑이 소멸했다고 하죠. 즉, 대리인이 사망했네요. 그죠? 그러면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소멸한다. 그죠? 그 다음 3번.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이 누굽니까? 본인이다. 그죠? 본인이 사망하면 이미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갑이 누굽니까? 대리인이죠. 갑이 피성년 후견이 됐다고 하죠. 즉, 성년 후견 심판받았으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5번요. 본인이 성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제는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은 어떻게 되어버려요? 없어진다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2번.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가 됐다. 이런 것은 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지금까지 대리권 파트를 살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습하실 때 대리권 파트는 어디에 중점을 두시냐 하면은 다시 한번요. 222페이지. 이미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 자기계약 쌍방 대리와서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거기에 관한 논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한기 정도. 이런 정도까지를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리행위로 옵니다. 226페이지. 자, 대리행위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옆 페이지에 116조예요. 대리행위 하자. 이 파트는 대리 파트하고 뭐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의사표시 파트를 묶어서 사령 문제로 진행된다면요. 이 부분은 거의 지문 중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논점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대리행위. 첫 번째, 대리행위에서 일단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이해는 가장 힘들고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시험은 현명주의에서는 114조와 115조 조문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아주 쉽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대리행위. 갑이 A를 대리할 대리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갑이 대리권 범위에서 본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대신 체결했다든지 대신 대출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매매 등의 행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대리인이. 그렇지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발생해요? 본인에게.
다른 말로 이 어떤 매매 대출로 인한 책임은 누구만이 집니까? 본인만이 진다 그죠? 즉 대리는 행위만 대신할 뿐 그로 인한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습니다. 효과는 본인에게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매 계약을 대리인이 대신하는데 이 경우 책임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와 같은 본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뭐요?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겠죠. 예, 이를 현명주의라 합니다. 현명주의. 자, 볼게요.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체크할게요.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자,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도 준용한다. 즉, 계약금 등을, 중도금 등을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대신 지급하죠. 이를 수동대리한다, 그죠? 수동대리의 경우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돼요? 상대방이 제3자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럼 이란 뭐예요? 능동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상대방에 알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1항에만 중점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115조. 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약간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상대방에 밝혀야 됩니다. 근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해서 본인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영어로 본다입니다. 본다 체크할게요. 본다는 추정입니까? 간주요? 간주죠.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에서 한 것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전조 1항을 준용한다. 그때는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현명된 것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볼게요. 현명주의 갑니다. 자, 한문구 들으면 이름을 밝혀라 그죠? 누구의 이름을요? 본인의 이름을 밝혀라는 겁니다. 즉 대리는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거래는 책임은 본인만이 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뭐요? 계약은 내가 체결하나 그로 인한 뭐요? 책임은 본인만이 진다. 이를 상대방에게 밝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상으로 뭐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본인을 위하여. 보통 우리가 위하여라는 어떤 단어는 어떤 경우 씁니까? 술잔을 부딪히면서 위하여 그죠? 보통 위하여라면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요 조문상에 있는 요 표현이 우리가 이해가 완벽히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상 이렇게 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가 전달된다 그죠?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여기 또 말이에요. 책임으로다 그죠? 즉 매매 계약은 내가 체결하고 있다 그죠? 대출 계약은 내가 체결하고 있다. 다만 그로 인한 법률 효과 내지 책임은 누구만이 진다? 본인만이 진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밝혀라는 것을 법조문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볼게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돼요. 여기까지 적을게요. 가로 부분 어떻게 되세요?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를 현명이라 한다. 자, 해석하면 현명은 행위는 내가 하나, 거래는 법률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된다. 이것을 상대방에게 밝혀라는 거지. 위하여라 해서 뭐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문화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요. 옆 페이지 현명의 방식. 즉, 의사표시 방식은 제한이 없죠. 따라서 그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해석상의와 같은 관계가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상관없어요. 방식이 않았기 때문에 불효식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같은 현명이 있었는 것은 법원에서 해석이 될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제출했다. 그때는 뭐예요? 본인이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더라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것은 타인의 대리를 한 것임을 당연히 밝혔다. 그죠? 그러면 현명이 된 겁니다. 자, 니은요.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임을 표시해서 의사표시를 꼭 할 필요 없어요. 체크해 볼게요.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설명할 때는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시험은 조문 이상 거의 하다네요. 자, 여기 볼게요.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근데 너무 연로했죠. 그죠? 본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자 한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이미 뭐예요? 중개업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인 갑이 A를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매도인란에 A의 대리인 갑하고 적지 않고 뭐예요? 직접 아버지 이름을 직접 매도인란에 적고 아버지의 도장을 가져와서 직접 날인을 합니다.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기와 같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뭐예요?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본인 이름으로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뒤거 보세요.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마치 본인처럼 행사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전혀 알려진 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식이 A의 대리인 갑하지 않고 뭐예요? 매도인란에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적습니다. 직접 도장을 날려요. 그럼 상대방은 갑을 누구로 알 수밖에 없어요? 매도인으로 알 수밖에 없죠. 예,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은 명시,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알 수 있다면 뭐예요? 누구누구 대리인 직접 밝힐 필요 없죠. 본인의 이름으로 직접 대리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동 대리는 뭐예요? 상대방 측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현명치 아니한 대리 행위의 회로. 왜 현명을 요구합니까? 누구를 부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치 아니하고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을 부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영으로 간주한다. 그죠?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냐? 내심으로 대리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뭐예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차고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현명치 아니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그죠? 그때는 현명된 것 똑같은 혈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대리행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자, 여기 볼게요. 대리행위 하자. 이 부분은 조문도 정확히 해야 돼요. 특히 이 항은 조문 문제로 그냥 뜹니다. 자, 여기 볼게요. 어디까지나 대리에서 매매 계약은 누가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해서 대신 체결한다. 그죠? 근데 이 매매 계약에서 우리가 봤던 뭐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뭐 사기, 강박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있었지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요? 취소가 될 수도 있죠. 그 계약이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허위 표시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무효 아니면 취소가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이 돼야만 무효 취소된다. 그죠? 근데 착오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느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대리에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착오 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돼요. 당연히 계약은 누가 체결합니까? 대리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착오 등의 요모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모든 행위의 법률 효과는 대리인에게 발생합니까? 본인에게 발생해요? 본인도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면 그 효과 무효도 주장할 수 있고 취소도 주장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취소 주장 등의 권한은 대리인에게 생깁니까? 본인에게만 생겨요? 본인에게만. 요 관계요. 봅니다. 1항.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흥격, 즉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차고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가실로 인해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같은 사실의 의무는 뭐예요? 행위자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2항. 조문 자체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할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가실로 해서 알지 못한 사실에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다로 뜰 겁니다. 자, 원칙으로 합니다. 어디까지나 대리에서 매매 등은 대리인이 대신해서 체결하므로 그 같은 매매 계약 등의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라든지 착오 등이 문제가 될 때 당연히 그 같은 사실이면 행위자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따라서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갑이 뭐요? 얼로부터 사기 강박당했어요. 본인이 사기 강박당했습니다. 근데 대리인은 뭐요? 전혀 사기 강박당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을 간의 매매는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자가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강박이 있다 없다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한 바 없는 한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더라도 뭐요? 그 행위는 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넘깁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인정이 됐다 그죠? 그때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모든 행위의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발생합니까? 본인에게만 그죠? 그 착오 등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는 누구만이? 본인만이 그죠? 그래서 2번. 다만 법률행위 대리행위 하도록 생기는 무효, 취소, 건 등 뭐요? 본인에게만 그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미 대리인은 뭐요? 취소를 하려면 뭐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별도로 본인부터 수여받아야 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에서 그 계약 내용, 잔금 지급기일, 지급 여부 및 연체 지연 손해 액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리인이 다 알고 있었죠. 그때 설사 매수인이 연체 지급 손해 여부 등 그 액수에서 모른 채로 대리에게 대리권을 수여 매도인과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도, 즉 본인은 몰랐지만 대리인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 등은 문제가 생긴다는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죠. 대리인이 몰라야 되죠. 행위자인. 자, 그 다음 A 볼게요. 이와 같이 착오 등의 경우는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116조 2항이요. 자, 여기 볼게요. A가 뭐요? 대리인 갑으로 하여금 의뢰 중고차를 대신 매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뭐요? 지금 침수 차량이에요. 근데 본인이 뭐요? 이 같은 사실 다 알고도 뭐요? 대리인에게 얼마 주고 사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고 나서 후회합니다. 자기는 알았지만 뭐요? 행위자인 대리인이 모르고 사기 때문에 이거는 담보 책임을 묻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기가 다 알고도 뭐야? 구체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야?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신의척상. 자, 볼게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법률에 할 때는 대리인이 뭐야?
그때 이와 같은 사정을 몰랐더라도 본인이 이를 알았다거나 뭐야? 가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서는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 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으로 갑니다. 어디까지나 행위는 대리인이 대신하지만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에게만. 그래서 대리인이 잘못으로 그로 인한 경제상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손해는 본인에게만 생기기 때문에 대리는 생기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자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에 초점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대리는 굳이 능력자임을 요할 필요 없어요. 자신에게는, 대리인 자신에게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는 첫째 줄 마지막에 본인은 대리인이 뭐요?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의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못한다는 의미. 다만 최소한 뭐요? 의사는 대리인이 대신 결정하기 때문에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어떤 능력은? 의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완벽하게 안 됩니다. 사령 문제요. 근데 그 봤던 거.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할 것을, 자, 갑이 본인입니다. X 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을에게 위임하고 대리를 소유했다고 하죠. 을이 대리인인데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가 X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에 갑에 위법한 기망이 있었다. 그 뭐야? 사기가 있었다죠, 그죠? 누가 누구를 속였어요? 상대방인 병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행위자인 대리인을 사기했죠, 그죠?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는 갑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틀렸죠, 그죠? 사기가 있었다 없었다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죠? 대리인이 사기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갑이 아니라 을이 사기를 해서 병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어요. 사기가 인정되면 그로 인한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에게만. 따라서 취소는 누구만이요? 본인만이요. 대리인이 취소하면 뭐예요? 다시 별도로 취소할 수 있는 대리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을이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금방 봤던 117조다, 그죠? 즉, 대리인은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본인은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4분, 5분 아직 안 되니까 볼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대리 행위 효과로 갑니다. 보세요. 어디까지나 대리에서 매매 등의 행위는 누가 합니까? 대리인. 다만 그로 인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그죠? 따라서 1번, 법률 효과의 본인에게 직접 기소.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본인을 대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그 모든 효과, 그죠?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 중심적 효과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에 떠든 하자 등이 있다, 그죠? 그로 인한 취소, 무효 주장권, 해제권 등도 본인에게만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불법 행위, 사실 행위에서는 대리가 허용 안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행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어떤 사용자 관계가 등이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 다음 본인의 능력. 대리에서 매매 등은 다 누가 결정합니까? 대리인이 결정하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본인은 결정 능력인 의사 능력이라든지 행위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권리 의무는 누구에게만 생깁니까? 본에게. 그 체크할게요. 본인은 뭐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폭대리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